알뜰맨, BCNC 공모주가 내일부터인데 BCNC가 뭐 하는 주식이야? 그리고 BCNC 공모주 청약해도 될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공모주에 대해서도 수요 예측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BCNC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공모 청약일은 2022년도 2월 21일부터 2022년도 2월 22일까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내일과 내일 모레 공모 청약일이 이뤄집니다. 납기일은 2021년도 1월 24일 목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모가액은 조금 더 높인 13,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일은 2022년도 3월 3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가액은 13,000원이고 모집 총액은 325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모집가액 최초가 9,0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13,000원까지 올라간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 청약자에게는 75만 주인 30%의 배정 비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의 총 합계를 보면은 총 1831.23대 1인데, 참고로 LG에너지솔루션이 2023대 1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높은 참여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모가의 수요 예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밴드 상단 초과를 한 기업이 대다수였는데 1591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제시 역시 21건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11,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96.86%였고 가격 미제시가 1.3%, 그리고 11,500원이 1.8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74건인 미확약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의무 보유 확약인데요. 그만큼 지원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주는 대로 받겠다인 미확약 쪽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지원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만큼 BCNC에 대해서 기관들 역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어느 증권사가 있어야 되나요? 바로 NH투자증권 나무입니다. 청약 한도에 대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직전 3개월 자산의 평잔이 3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100%, 즉 여기서 100%는 28,000주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은 150%인 42,000주를, 그리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이 200%고 오프라인이 150%인데 200%인 56,000주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50%인 7만 주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식은 여기서 청약 수수료 인터넷이나 HTS, ARS를 통해서 청약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인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정 방법으로는요, 50%는 균등 배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비례 배정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50% 균등 배정 방식이 만약에 초과를 할 경우에는 전체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추첨이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 한 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최소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내가 청약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봤더니 최소 10주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65,000원부터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주를 지원하면 325,000원, 100주면은 65만원, 2000주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1,3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BCNC 뭐하는 기업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BCNC에 대한 기업의 리포트와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식각 부분의 재료 소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링처럼 생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D9 부품, 합성 쿼츠인데요. 이거는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내마모성과 비투과율이 뛰어나고 마이크로 버블이라고 하는데 기공이 없어서 직접화되어가는 반도체 식각 공정의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매출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이 바로 합성 쿼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 쿼츠 부품입니다. 식각 공정 및 확상 공정, 그리고 증착 공정 등에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리콘 부품은 역시 대부분 링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웨이퍼 주변에 장착이 되면서 에칭 레이트를 균일하게 하면서 정전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나 세라믹은 내열성,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챔버 하부의 플라즈마 노출 부위의 부품 또는 웨이퍼 챔버 내부로 이송하는 캐리어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출의 비중이 어떤가 보기 전에 연역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2014년도부터 삼성전자 미국 법인 합성커츠 부품을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 2015년도에는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TSMC의 공식 업체로 등록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소니 공식 업체에도 등록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QD9 플러스 소재 개발을 했고 인텔 QD9을 공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텔의 관련주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매출의 비중을 보면은 합성커츠가 69%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연커츠가 12%, 실리콘이 8%, 세라믹이 6%, 기타가 5%인데 자, 그럼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첫 번째로는 반도체의 집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반도체의 집적화가 진행될수록 수율의 이슈로 합성커츠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의 침투율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확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합성커츠가 천연커츠보다 더 많은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3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커츠에 대한 판매율이 많은 BCNC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납품 부분입니다. 삼전, 하이닉스, TSMC, 세미시스에도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연역에서 보여드렸듯이 인텔에도 납품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산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QD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발이 되었고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QD9 플러스가 상용화가 되면은 해당 과정의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생산 재료비를 무려 63%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 개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QD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내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고 그리고 2분기부터 생산이 개시가 됩니다. 즉 2분기에서 3분기에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영업이익이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맞춰서 저는 BCNC에 대해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CD9 포커스링에 대한 개발 부분입니다. 기존보다 고강도 입자 그리고 적은 입자로 만드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개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 중인데 올해 생산 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매출에 찍힐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시장에서 집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글로벌 시장으로서도 이 쿼츠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 23년도까지 무려 27.2% 시장이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재별 반도체형 부품 시장에 대한 규모를 보면은요, SI가 1조 원이고 그리고 쿼츠 부분이 4조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2020년도 기준인데요. 그만큼 소재별 반도체형 부품 시장에서도 시장의 파이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BCNC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 퍼센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매출액은 36% 상승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37% 상승을 합니다. 즉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성장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BCNC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듣기로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나는 시초에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BCNC를 사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이 경쟁률이 높고 앞으로의 시장 상승률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3월 초에는 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물론 BCNC가 경기 민감주 겸 성장주로도 엮이는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성장주들이 힘을 못 쓰는 시장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초에 팔기에도 괜찮다,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QD9 플러스와 CD9 포커스링이 개발이 되었고 올해 상용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매출에 찍힐 것이고 그 매출이 찍히는 부분이 저는 최소 2분기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로 가져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못해도 2분기 내지 3분기까지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시장 침투율이 아직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요 근래에 시초 대비해서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막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서 주가가 시초에 많이 빠질 것 같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신규 상장주에 대한 변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오래 들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고, BCNC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에 대한 전망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실 분들은 쭉 가져가시고 물이나 불을 막 엄청나게 태우진 마시고요. 적절하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초에 상승 추세를 본 다음에 그래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다, 혹은 뭐 상한가 갔네 그럼 이때 팔아야겠다 해서 팔고 나서, 그리고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하였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주워서 샀다 팔았다 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마침 NH에서 중개형 ISA 개설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중개형 ISA 신규 개설을 했을 때는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평생 우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유념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수료의 소수점이 조금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의 수수료가 0.0043인데 유감기간의 수수료가 0.003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만드시고 나서 공모주만 이용하시고 주거래 계좌로 다시 이동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